내 나이 이제 50을 바라보는구나. 세상에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뭘 어떻게 하든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날씬한 척해도 접히는 중년 여자의 허리살이라든가 20대 처녀의 풋풋함이라든가 우리 후배 부장 같은 중년 남자의 발켄증이라든가 게임을 즐기는 우리 아들의 게임 중독이나 그래 변한 게 없다. 세상에 비밀도 없겠지? 이제는 진짜 말하고 싶구나. 한때는 무덤에까지 가고 싶었던 그 비밀을. 세월도 흘렀고 강산도 변했으니 나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대학생이었고 난 서울 변두리에 살았고 우리 집은 가난했다. 우리 집 내방 옆에는 부엌 달린 작은 단칸방이 하나 있었고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신혼부부가 우리 집의 그 방에 새들어 살았다. 40대인 남편은 덩치가 컸는데 리어카 생선 장사였고 30대 초반 아주머니는 착하고 순하게 생겼다. 그 집에 9살짜리 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혜정이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집을 혜정집, 그 아줌마를 혜정엄마라고 불렀다. 남편과 나이 차는 좀 나는 것 같았다. 혜정엄마는 마음도 착하고 성격이 좋았고 동네에서 인기도 많았다. 그러나 밤만 되면 참 대가리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 집 부부는 지겹게 싸웠다. 그때부터 난 공부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저녁마다 들려오는 소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가난한 집들은 왜 늘 그리 싸우는지 때려 부수는 소리, 우는 소리, 전기밥통으로 혜정엄마가 남편에게 머리를 가격당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내 방에서 초등생인 내 남동생은 세상 모르고 잠들지만 난 유달리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매일 저녁 이런저런 부부싸움의 핑계는 많았다. 가끔 보면 너 처녀 때 그 남자랑 바람핀 거지? 뭐 이런 종류의 남자 고함소리도 들렸다. 내가 보기에는 혜정엄마는 정말 착하고 난잡한 여자로 보여지지 않았다. 우락부락한 혜정아빠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은 어김없는 전쟁이었다. 아줌마도 울고 혜정이도 울고 그럴 때는 어린 마음에도 나도 혜정아빠에 대한 맹렬한 적의가 타올랐다. 옆방에서 싸울 때 잠도 안 오고 나는 익숙하게 서랍 밑에 숨겨둔 빨간 책을 보면 확실히 잠이 잘 왔다. 무엇보다 짜증나는 건 저놈의 옆집 부부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였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어머니는 당장 그 부부를 내보내려고 할 거다. 가난한 우리 집 살림에 그러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에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한동안 그 집의 싸움 소리에 괴로웠다. 허나 나는 묘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이상하게 그 집은 항상 토요일 저녁이면 싸움이 없거나 싸워도 조용했다. 그날따라 싸움도 일찍 끝났으며 어떨 때는 화개에게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집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 비밀은 며칠 후에 풀렸다. 혜정이도 잠들고 내 동생도 잠들고 그때 조용히 들리는 누군가의 아파하는 소리. 누가 몸살났나? 처음에는 누가 고열에 시달리는 소리 같았다. 장티푸스라도 올렸나? 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 옆방 혜정엄마의 소리. 교회를 다니는 그 집 부부는 일요일날은 일을 안 나갔다. 그래서 전날 토요일 밤은 그 두 부부가 시간을 보내기로 늘 약속을 한 것 같았다. 나의 청력은 왜 그리 좋았는지. 가끔 낮에 보는 혜정엄마는 내가 소리를 듣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 있다. 혜정엄마는 30대 초반으로 얼굴은 착하게 생겼다. 그러고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유해만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순해 보이는 그런 여자가 밤에 그런 요구 같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다. 가끔 엄마가 늦으면 혜정이는 착한 우리 부모님이 혜정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저녁을 먹기도 했다. 나도 혜정이와 잘 놀아줬다. 그러다가 내 인생사에 큰 사건이 터졌다.
그렇다. 나는 그 비밀을 이제 털어놓고 싶다는 거다. 어느 날 혜정아빠는 리어카 생선일을 그만두고 건어물 도매상을 하겠다며 친구와 전라도 어디 지방으로 내려갔다. 내가 전라도라고 기억하는 것은 그 집 부부가 평소에는 서울말을 쓰다가 싸웠다 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마구 튀어나와서 난 신기했던 것 같다. 남편이 돌아오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했다. 비록 고속버스가 있지만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한동안 토요일이 기대되면서 괴로웠던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토요일날 라디오 들으며 밤새 공부 좀 해볼까? 며칠 조용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나도 눈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난 눈이 번쩍 뜨였다. 아, 내가 토요일마다 들으니 이제 평일에도 환청이 들리는구나.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또 들렸다. 예전보다 더 또렷이. 그러나 더 끈끈한 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랬다. 그건 분명히 혜정엄마의 야시시한 목소리였다.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인고. 혹시 우리 부모님인가? 안방과 우리 방은 떨어져 있어서 여기까지 들릴 리 없다. 난 벽에 귀를 댔다. 분명 주인공은 혜정엄마. 잠시 후 소음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남자 목소리였다. 이상하다. 혜정아빠는 분명 지방에 갔는데 설마. 아하, 이건 바람이구나. 난 짚히는 게 있었다. 가끔 우리 집에도 가스통을 배달해주는 청각이 있었다. 그땐 집집마다 가스통을 배달해서 썼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찾기 쉬운 일처리가 바로 가스통 배달이었다.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청각인데 그 쓰아니 땀이 일품이었던 걸로 안다. 왜냐면 나한테도 구라친 적이 있었다. 그 가스배달 가게 앞에 바로 동네 유일한 미장원이 있었다. 바로 그 미장원 앞에서 그 총각과 혜정엄마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평소에는 내가 못했던 사투리로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반가워하면서. 나이는 총각이 5, 6살 어린 것으로 추정된다. 필경 그 가스집 형일이라. 나는 잠자코 또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소리가 들렸다. 아, 요망한 것. 남편은 리어카 끌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지방에 뼈 빠지게. 돈 벌러 갔는데 어린 딸을 옆에 두고 동네 가스배달 총각을 방으로 끌어들여서 그러다니. 나는 분기탱천했다. 정의감에 용서할 수 없었다. 나이가 많으면 그 형을 꼬집겠으나 괜히 까불다가 맞을 것 같았다. 그 형도 예전에 전라도 어디에서 꽤 잘 나갔다고 떠벌린 적이 있다. 실제로 동네 양아치들이 그 형한테도 쩔쩔맸다. 가스 배달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마치 톰 크루즈 마냥 선글라스 끼고 개폼 났던 기억도 난다. 아, 어쩌야 하나. 나는 무슨 큰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했다.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얘기할 순 없었다. 아니, 얘기했으면 오히려 내가 혼났을 수도 있지. 고지식한 부모님이었다. 다음날 낮에 난 집에서 우리 엄마에게 전기세를 내려온 혜정엄마를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선했다. 얼굴이 순하다고 바람만 피는 게 아니고 야하다보다 바람기 있는 게 아닌 것을 난 그때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내 인생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렇게 착한 여자가 가면은 그렇게 밝히는 요망한 눈이라니. 난 한편으로 내 안에 악마성이 꿈틀거림을 느꼈다. 그래, 내가 심판해야 한다. 혜정이는 내가 정말 기워하는 여자아이다. 울면 달래주고 엄마 보고 밥 주라고도 했다. 내 방에서 공부할 때 혜정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다. 혜정 엄마는 늦는 날이 잦아졌다. 아마 가스바달령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갔을지 모른다. 저렇게 어린 딸을 두고 가다니. 나는 그런 날이면 동생을 시켜 혜정이를 데리고 와서 사탕도 사주고 우리 집에서 오락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랬다. 나는 복수하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이었다. 혜정 엄마가 낮에 우리 집에 부엌 도구를 빌리러 왔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고
방학이라서 나는 집에 있었다. 나는 혜정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아줌마? 응? 왜? 나 다 알아요? 뭘? 그냥 다 알아요? 에이, 뭘? 혜정엄마는 세입자 지인집 아들 사이 이상도 아니었다. 그닥 친하지는 않았다. 혜정엄마는 시치미를 뜩대며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가증스러운. 내가 눈 하나 안 움직이고 똑바로 쳐다보니 혜정엄마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얼굴이 빨개졌다. 동민아, 너 설마? 네, 가스집 그 형이라. 혜정엄마가 갑자기 울상이 되었다. 동민아, 소문나면 혜정아빠가 나 진짜 죽일지도 몰라? 너 알지? 그 사람 난폭한 거? 그러길래 왜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난 대바라졌다. 너 아줌마가 용돈 줄까? 난 어린애가 아니었다. 아줌마가 돈이 어딨어요? 월세도 자주 밀리면서 돌직구를 날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아줌마는 눈물이라도 뚝뚝 흘릴 것 같았다. 갑자기 물음이라도 꿀을 기세였다. 덕민아, 내가 빌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다오. 나는 고민에 빠졌다.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갑자기 묘수를 떠올렸다. 내 앞에서 벌벌 떠는 혜정엄마. 긍지에 몰린 가엾은 이 토끼를 더 괴롭히고 싶은 가학성이 생겼다. 난 혈기왕성한 입살이었다. 그리고 나도 밤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시절이었다. 난 대담하게 제안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도 그럼 아줌마랑. 뭘? 아줌마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다가 탄성을 내지르더니 얼굴이 빨개졌다. 너 설마? 네, 저도 한번. 혜정엄마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난 튕겼다. 나 너희 엄마한테 이른다? 그런 협박에 겁먹을 때가 아니다. 네, 그럼 저도 아저씨에게 이를게요. 김덕민! 갑자기 혜정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무서운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딱 한 번만이다? 싫어요. 의아한 눈빛으로 혜정엄마가 날 쳐다봤다. 그럼 10번. 야, 김동민! 아줌마 실은 가세요. 저 공부하러 갑니다. 난 농을 떨었다. 아줌마를 내보내고 방문을 닫았다. 내 예상이 맞았다. 잠시 후 혜정엄마가 내 방 노크를 했다. 프리즈가 있었다. 알았어. 동민아, 대신 약속 꼭 지키는 거다. 걱정 마세요. 저도 남자입니다. 다음날 혜정이가 유치원 갔을 때 난 조용히 혜정엄마네 단칸방으로 갔다. 나는 야비했지만 혜정엄마는 나보다 더 야비한 여자다. 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래, 내가 벌 주는 거야. 만약 누가 녹화하면 집에 숨죽이고 아무도 없는 척하기로 입을 맞췄다. 더구나 우리 집이랑 혜전 내 방이랑 연결된 안 쓰는 쪽문이 있어서 난 거기로 들락거리면 편했다. 혜정엄마는 30대 아줌마지만 몸매는 참 풍만했다. 난 얼굴이 빨개지고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리 와봐. 그런 후 왠지 좀 창피했다. 그러나 나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동민이, 너 진짜 처음이니?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우리 대화가 왠지 연인처럼 되었다. 처음에는 뭐 협박에 못 이기는 것처럼 엄살 부렸던 혜정엄마의 태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혜정엄마는 매주 수요일 낮에 나와의 숙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나도 다음에는 경험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한 후 나는 다시 쪽문을 통해 우리 집 내 방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공부가 안 되었다. 눈을 감아도 혜정엄마가 떠올랐다. 특히 토요일은 가스배달형이라 는 혜정엄마의 소리가 듣기 싫었다. 형, 왜 마루에서 자? 안 추워? 내가 좀 열이 나서? 그런 날은 아예 일찌감치 마루에서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잠이 들었다. 친구들에게는 자랑을 했다. 혜정엄마에게는 안 하고 그냥 여대생 누나랑 만났다가 그랬다고 거짓말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그동안 아무도 우리 사이를 눈치 못 챘다. 난 원래 공부가 중상층은 되었는데 많이 떨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10번을 채우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나는 좀 아쉬웠다. 그래도 남자다운 약속은 약속이었다. 대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혜정 엄마에게 벌을 내릴 만큼 내렸다. 난 우리 사회에 정직한 청년이고 싶었다. 혜정 아빠가 지방에서 돌아와서 낮에 일 나간 다음에 대낮에 혜정 엄마와 지낸 것을 보면 나도 대담한 학생이었다. 난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우린 서로의 약점을 잡은 것이다. 혜정이네는 내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던 이듬해 다른 동네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갔다. 남편이 건어물 장사로 돈을 좀 벌었다고 했다. 그 뒤로 혜정 엄마 소식은 우리 엄마를 통해 들었다. 예상외로 잘 산다고 했다. 얼마 후 늦둥이 아들을 낳았고 혜정 아빠는 싱글벙글이고 부부싸움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의 아빠가 혜정 아빠가 맞을까? 설마 가스배달 그 형님애가 아니기를 나는 간절히 빌었다. 엄마, 그 아줌마 맨날 부부싸움 하던데 잘 살아? 이혼 안 했대? 잘 사는데? 우리 엄마 동네 몇몇 아줌마는 그래도 낙찰갱인가? 뭔가 하면서 혜정 엄마 꾸준히 교리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별별거렸대. 동네에 사는 절친 한 분 딸이 결혼해서 나 엄마가 함께 결혼식을 간 적이 있다. 그때 그 집이랑 친했던 혜정 엄마와 혜정이를 식장에서 만났다. 혜정 엄마는 많이 늙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어딘가 나를 피하는 눈치였다. 혜정이는 그때 무슨 전문대를 가 입학했다는데 너무 성숙해서 난 누군지 몰라봤다. 혜정아, 너 어릴 때 알면 내가 울집 데리고 와서 밥 먹인 거 아니? 혜정이는 기억난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내가 어릴 때 너희 엄마 만난 거 아니? 내 첫여자야라고 약올리고 싶었다. 혜정 엄마 때문에 난 젊은 날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다. 이제 내 나이 50을 바라본다. 그 어느 여자들보다도 혜정 엄마의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아줌마도 이제 환갑이 넘었을 텐데 과거의 일은 잊고 남편과 좋은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 혜정이도 시집가서 엄마처럼 바람 안 피고 잘 살기를 바라며 이제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며 맺고자 한다. 오늘은 푹 자련다. 푹 자련다. 푹 자련다.